안녕하세요. 아이고 토론토 TV의 LJ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내 지도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민의 삶 그리고 장내 지도사로서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화장과 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유가족이 오면은 한 70% 정도는 결정을 하신 분이 있지만은요, 아직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통계적으로 어떤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2017년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화장률이 8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장률은 한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1994년 통계를 보면은 화장률이 20% 정도입니다. 그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참 화장에 대한 견해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또 다른 면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묘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땅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좀 큰 화장률이 높아가는데 공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60대 미만으로 돌아가시면요, 한국에서요, 화장률이 9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어질수록 화장에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캐나다에 있으니까 캐나다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캐나다는 2017년 통계를 보면요, 화장률이 48.6%입니다. 한국보다는 좀 많이 낮죠. 그렇지만은요, 2023년이 되면은 화장률이 아마 7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1994년 통계를 보면요, 화장률이 20%도 못 미치게 됐습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요, 이민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통 장례 방식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요, 매장을 더 준수하게 되고, 화장을 하는 사람은 또 화장을 준수하게 되는데, 화장하는 그 컬처, 그 문화가 더 많이 들어와서 또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예상도 해봅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있는 한국인은 무엇을 선호할까? 제가 사실 캐나다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통계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2008년에 장례 지도사가 되면서요, 그때 첫 가족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 갖고 있는데요. 그때 통계를 보면은요, 지금까지의 통계요, 바로 제가 며칠 전까지 장례를 한 통계를 보면은요, 매장률이 67%, 화장률이 33%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는 매장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이민 올수록 전통 장례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또 예상을 또 한번 또 해봅니다. 그러면 혹시 화장을 금기하는 또 그런 종교나 문화가 있을까? 있습니다. 화장을 완전히 금기하는 종교는요, 유대교, 유태인들이고요, 또 무슬림들은 절대 화장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100%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고요. 그리고 동방 종교도요, 사실 화장을 거의 안 하거든요. 예. 동방 종교는 웃긴 것은 이제 그리스 종교가 가장 대표를 하잖아요. 동방 종교는요. 근데 화장이요, 그리스에서 가장 먼저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요, 화장이 사람의 영혼을 깨끗이 한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방 종교가 들어가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매장을 이제 선호하는데요. 그렇다고 화장을 금기하는 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불과 한 3년 전에 그리스 정부에서 우리도 화장을 허가하겠다 했는데요. 근데 그리스 안에 있는 동방 종교는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긴 하지만은요, 법적으로 허가는 합니다. 그럼 매장을 금기하는 문화가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요, 매장을 딱 금기하는 문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화장을 거의 99% 하는 문화가 있죠. 바로 힌두교 문화입니다. 힌두교는 전통적으로 화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타밀들이에요. 제가 이 장례 지도사 초기에 타밀들을 참 많이 장례를 해드렸는데, 다 화장을 하지만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려서 어떤 나이에 미치기 전에 죽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매장을 합니다. 또 그런 이상한 또 룰이 있어요. 그걸 참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 사람들의 또 특정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럼 화장 후 우리가 화장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납골당에 모시기, 두 번째는 화장제를 매장하기, 세 번째는 뿌리기입니다. 물론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게 납골당이고요. 그 다음이 그냥 묘지에 화장제를 묻는 거, 그 다음 뿌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묘지에 화장을 묻는 거나 아니면 납골당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큰 언급은 안 하겠는데, 뿌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많이 여쭤보는 게 뿌리기는 캐나다에서는 불법이 아닌가요? 했는데요. 캐나다는 2009년도부터는요. 화장제를 뿌리는 게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대신 이 나라의 땅, 그걸 영어로 퀸즐랜드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나라의 땅, 뭐 프로빈셜 파크 같은 데 가서 아니면 물가 같은 데 가서 뿌리는 거는 절대 문제가 없고요. 대신 아무도 안 볼 때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또 화장제를 뿌릴 때 화장제 이외에 다른 거, 뭐 돌아가신 분의 소지품이라든가 아니면 귀중품 같은 거를 뿌리면은 안 되게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원에 사실 표지가 있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화장제는 여기 가서 뿌리고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사인이 모든 프로빈셜 파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납골당,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니쉬라고 그러거든요. 가격으로 보면은요, 매장보다 더 싸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이렇게 토론토 안에 있는 납골당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비싸서 약간 위로 올라가 토론토 외곽을 벗어나면은요, 우리 눈높이나 가슴 높이 납골당이 한 사람 들어가는 자리가 5,000불에서 6,000불, 7,000불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같은 묘지에 그 묘지 하나 가격이 한 4,000불에서 5,000불 하거든요. 묘지보다 더 비싼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납골당을 한다고 해서 매장보다 뭐 싸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매장 후에는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땅에 플랫 마커 섹션이라고 그래갖고요. 그냥 땅이랑 똑같은 레벨에 있는 마커, 그러니까 그라닛 마커를 할 수 있는 섹션이 있고요. 아니면은 upright monument section, 그거는 땅 위로 올라간 비석을 세울 수 있는 섹션, 딱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의 종류는 싱글묘, 한 사람이 들어가는 묘, 더블묘, 양옆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는 묘, 그리고 패밀리묘는요, 뭐 3개 이상 붙어 있는 묘를 패밀리묘라고 그러거든요. 가족묘, 그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대부분의 묘지는요, 사람을 위아래로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약간 깊게 들어가고 그 다음 사람은 위에 얹혀져 있는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게 허가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물이 많이 나오는 묘지입니다. 어느 묘지를 갔는데 우리 첫 번째 매장을 깊게 팔 수 있나요? 그런데 안 됩니다 하는 게 있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런 묘지가 바로 물이 많은 묘지입니다. 이 토론토 외곽에 이 지역의 묘지, 많은 묘지들은요, 옥 리지 모레인이라는 곳에 지어져 있거든요. 옛날에 빙하가 있었다가 녹은 그런 묘지인데요. 거기에 지어진 묘지인데요. 그 묘지들은 거의 다 진흙이에요. 그래서 물이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묘지는 이제 관을 깊게 못 묻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4월이나 5월 달에 그 묘지에 가보면요, 묘지가 다 물이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묘지가 있다는 건 아시고, 제가 어느 묘지라고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사실 때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장이 더 비싼가요? 매장이 비싼가요? 모든 사람, 거의 99%의 사람들은 화장이 훨씬 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화장을 하나, 매장을 하나, 서비스 비용은 똑같습니다. 화장을 하나, 매장을 하나, 관도 똑같이 씁니다. 물론 매장하면서 더 비싼 관을 쓰실 수 있으시고, 또 매장을 하면서 석관을 쓰실 수는 있으시죠. 그런데 또 화장을 하면은 화장을 해야 되고 화장 단지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매장을 하면은 매장비가 들겠죠. 또 묘지비가 들고, 그리고 화장을 해서 매장을 하거나 또 납골당에 넣으면은 납골당 비용과 매장비가 들겠죠.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아주 세밀하게 알려고 하시려면 한 2~3% 정도 화장이 싸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화장이라고 돼서 더 싼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매장을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화장이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화장을 할 때, 한 사람 화장을 할 때 쓰는 에너지가요, 보통 화장을 할 때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 에너지가요, 우리 동네가 지금 한 14집이 있습니다. 이 14집을 겨울에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에너지를요, 한 사람 화장하는 데 씁니다. 화장할 때 쓰는 그 연료가 꼭 친환경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화장이라고 친환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도 수목장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참 많은데요. 아쉽게도 캐나다는 수목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처음에 유럽, 독일이나 그런 데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북미에는 도착되지 않아서 수목장을 원하시는 분이 꽤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수목장을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네, 매장과 화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가 장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장내 업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커버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으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꼭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아이고 토론토 TV의 LJ였습니다. 안녕.